여러분들 이 금액 합산해서 8천만원 보장금액 지급받는데 이 보험료를 계산해 보시면 1,527원이 나옵니다. 만약에 그럴 일은 절대 없어야 되겠지만 이러한 상황이 발생했을 때 보험료 1,527원 차이로 8천만원을 덜 지급받는 상황이 발생한다고 하면 내가 가입한 태아 보험이 큰 후회로 남을 수도 있습니다. 우리 산모님들, 예비 아버님들 뱃속에 소중한 아가가 생기고 태아보험을 가입하려고 하는데 너무 어렵고 복잡해서 막막하실 거라 생각합니다. 저는 7년째 태아보험 전문 유튜브 채널을 운영하고 있고요. 여러 데이터를 분석을 해서 많은 분들의 태아보험 설계를 도움드리고 있는 태아보험 전문 채널의 대표 운영자입니다. 그리고 두 아이 태아보험을 설계하면서 제가 직접 느꼈던 부분, 부모로서 느꼈던 부분도 공감을 하고 있고요. 이러한 부분을 반영해서 오늘 컨텐츠를 제작을 했습니다. 태아보험 어렵고 복잡하실 거라 생각하는데요. 제가 여러분들 일반 소비자분들의 눈높이에 맞춰서 태아보험의 모든 정보들을 한편으로 총정리를 했습니다. 2026년 최신 버전 태아보험 한편으로 총정리, 여러분들 오늘 영상만 보시면 어려울 거 없습니다. 태아보험 만기 설정에 대해서 고민하실 거라 생각합니다. 30세 만기가 좋을지 100세 만기가 좋을지 이 부분 오늘 영상을 통해서 제가 해소를 시켜드리도록 할 거고요. 2026년 최신 버전 태아보험 추천 설계안 처음부터 끝까지 보여드리면서 특약 하나하나 자세하게 설명드릴 겁니다. 그리고 어떤 회사를 선택해야 되는지 지금은 한 회사만 보시면 안 됩니다. 두 개의 회사 비교해야 되는 이유, 이 두 개의 회사의 차이점까지 오늘 영상을 통해서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30세 만기로 할지 100세 만기로 할지 이 만기 설정에 대해서 많은 분들께서 궁금해 하실 것 같은데요. 제 아이 둘은 참고로 30세로 했습니다. 왜 제가 30세로 했는지, 그리고 저희에게 문의 주시는 고객님들 중에서도 대부분 이 30세 만기로 진행을 하십니다. 자, 여러분들께 제가 질문을 하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우리 아이 태아보험 가입하고요. 100세까지 이 보험을 유지할 수 있을까요? 그리고 효율성이 있을까요? 지금 보험 시장은 급변하고 있습니다. 이 암보험만 봐도요, 최초 1회만 지급하는 암 진단비에서 발생 부위별로 그룹별로 지급하는 통합암 진단비, 5세대 암보험 2024년 1월에는 암 치료비가 출시해서 계속해서 암보험도 업그레이드가 되고 있습니다. 이렇게 보험 시장은 급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태아보험에 구성하는 특약들의 종류를 보면요, 정말 많아요. 왜냐면 태아보험은 설계를 할 때 인생 전체의 리스크를 대비하게끔 설계를 하기 때문에 이렇게 어릴 때까지 필요한 특약과 성인 때까지 필요한 특약들로 구분이 됩니다. 그리고 이 특약들을 전부 가입하는 게 바로 이 태아보험이다 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는데, 저희 추천 설계한 기준을 했을 때 태아보험 30세 만기 39,620원, 그리고 성인 때까지 필요한 특약들은 100세 만기로, 어릴 때까지 필요한 특약은 30세 만기로 이렇게 조합해서 설계하면요 89,280원의 보험료가 나옵니다. 여러분들 모든 특약을 이 100세 만기로 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어릴 때까지만 필요한 특약이 있고 성인 때까지 길게 필요한 특약들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구분해서 설계를 하는 게 훨씬 더 합리적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태아보험 가입하실 때는요, 이 보험 시장은 급변하고 있습니다. 내가 100세 만기로 하던 30세 만기로 하던 어느 시점에 이 보험 리모델링은 필요하고요. 그렇기 때문에 좀 저렴한 보험료로 가져가다가 우리 아이가 어느 정도 성장했을 때 이 보험을 90세나 100세 만기로 전환하시는 것을 추천해 드립니다. 그런데 어떤 분이 그러시던데 30세 만기로 했다가 병력이 있게 되면 나중에 보험 가입 안 된다던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설계한 특약 설명해 드리면서 그에 대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그 부분은 과거 얘기고요. 지금은 잘못된 얘기라고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태아보험 100점 설계안 이대로만 따라 하시면 됩니다. 저희 보험태주고 태아보험 전문 스태프들이 신뢰성 있는 의학 정보, 통계 자료, 여태까지 7년간 태아보험 전문 유튜브 채널을 운영하면서 많은 산모님들과 인연을 맺었는데요. 이 보험금 청구를 도와드리면서 쌓아두었던 저희의
보험금 청구 데이터까지 반영해서 필수 특약과 권장 특약은 최대로 구성을 했고요. 불필요한 특약은 과감하게 제외를 함으로써 이 보험료는 저렴하게 그리고 보장은 최대로 받게끔 구성을 했습니다. 태아보험은 다양한 요소를 고려해야 되는 상품입니다. 오늘 영상 보시고 복잡한 내용 저희가 다 정리해 드렸으니까요, 이대로만 따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출생 후 아가가 태어나서 계속해서 납부해야 될 보험료는 39,620원으로 세팅을 했습니다. 먼저 기본계약 보도록 하겠습니다. 상해 후유장애 특약, 상해 지급률이 3% 이상에 해당하는 장애 상태가 된 경우 가입금액 곱하기 후유장애 지급률을 지급한다. 어렵죠? 제가 풀어서 말씀드리도록 할게요. 상해로 다쳐서 충분한 치료를 받았음에도 남아있는 영구적인 정신 또는 육체 훼손 상태를 상해 후유장애라고 정의를 합니다. 내가 충분한 치료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원래 상태 100%로 못 돌아오는 걸 의미를 하는 거죠. 해당하는 부위는 우리 신체의 거의 모든 부위가 보장의 범주로 해당이 됩니다. 머리카락, 손톱, 발톱 빼고 거의 모든 부위, 그리고 심지어 신경계, 정신행동장애까지 보장의 범주로 해당이 됩니다. 예시를 통해서 이 특약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할 텐데, 교통사고, 상해죠. 척추 압박골절로 후유장애가 15%가 남았다. 후유장애가 퍼센테이지가 높아질수록 정도가 더 심한 상태라고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가입금액 1억 원에 15% 1,500만 원을 지급을 받을 수가 있겠죠. 그리고 나서 후유장애가 더 심해져서 40%까지 상향이 됐다. 그럼 차액인 25%죠. 2,500만 원을 지급받을 수가 있고요. 그리고 발생 부위별로 각각 지급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부주의하고 미성숙한 우리 아이들, 이 상해 특약, 다쳤을 때 보장받는 특약은 과할 필요는 없지만 꼭 필요한 특약이 맞습니다. 제가 어떻게 설계했는지 보여드리도록 할 텐데, 먼저 골절, 여러분들 뼈에 뭐 실금이 가거나 뼈가 부러지거나 이 골절이 됐을 때 보장받는 특약 설계를 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보시면 이 별점이 나와 있죠. 이 별점이 1점에서 5점으로 갈수록 중요한 특약이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이가 소파에서 떨어져서 팔에 실금이 갔다, 자연분만 하다가 쇄골 골절이 됐다. 그러면 골절 진단담보 30만원, 치아파절 제외담보 20만원, 합산해서 50만원 지급을 받을 수가 있고요. 아이가 넘어져서 치아가 깨졌다, 치아파절이죠. 그러면 치아파절 제외담보에서는 보장에 불과하기 때문에 30만원 보장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다음은 화상진단담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심재성 2도 이상 화상으로 진단 확정된 경우 설정 가입금액 50만원 지급합니다. 심재성 2도 이상의 화상은 어느 정도의 화상일까요? 이 질병관리청에 따르면 표피 전층과 진피의 상단 부분이 손상된 상태를 심재성 2도 이상의 화상이라고 합니다. 얕은 화상은 보상이 어렵겠지만 피부가 약하고 부주의한 우리 아가들에게는 필요한 특약이 맞습니다. 화상진단담보 50만원 구성을 했고요. 다음 상해 1호종 수술담보, 상해 다쳐서 수술을 했을 때 보장을 받는 특약인데, 이 수술의 기법에 따라서 보장을 하기 때문에 보장하는 범주가 넓습니다. 그 1종에서 5종으로 갈수록 복잡하고 중대한 수술이라고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1종에서 5종으로 갈수록 보장하는 금액이 커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수술 기법에 따라서 보장하고, 중대하고 큰 수술일수록 보장의 금액이 큽니다. 이렇게 리스크의 크기가 클수록 보장하는 금액이 커지는 특약, 그리고 보장 범위가 넓은 특약, 다쳐서 수술했을 때 보장받는 특약, 이런 특약은 꼭 구성해 주시는 게 좋습니다. 다음 질병 후유장애 담보 한번 보도록 할 텐데, 자, 여러분들 별점 5점입니다. 이 특약이 왜 별점 5점인지 지금부터 보도록 할 텐데, 본 광고는 심의 기준을 준수하였으며 유효기간은 심의일로부터 1년입니다. 제가 태아보험은 정말 다양한 요소를 고려해야 되는 상품이다 말씀드렸었죠. 자, 이 특약은 질병으로 충분한 치료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남아있는 영구적인 정신 또는 육체 훼손 상태, 아까 상해 후유장애 특약 설명해 드릴 때 제가 보장 방식은 설명을 드렸었고요. 자, 이 특약은 왜 별점 5점이냐? 바로 선천적인 장애에도 보장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뇌성마비로 후유장애가 남았다든지 사지결손으로 다운 증후군으로 후유장애가 남았다고 하면 이 특약에서 보장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5천만 원 보장 금액에 385원, 이런 특약은 꼭 빠짐없이 구성해 주시는 게 좋겠죠. 어떤 분들은
저는 태아보험에서 이 특약이 필요 없다라고 이 단편적인 부분만 보고 필요 없다고 하시는 분도 있으신데, 이 태아보험은 정말 전문적으로 분석이 필요한 보험이라고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제가 강조드렸다시피 리스크의 크기가 클수록 보장하는 금액도 커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우리 아이들 절대 발생하면 안 되겠지만, 그럴 리 없겠지만, 이 소아암에 대해서 만약에 진단을 받았을 때 진단비를 1억 8천만 원 지급받게끔 구성을 했습니다. 자, 한번 보도록 할게요. 이 국가암정보센터에 따르면 0세부터 14세의 암 발생 순위 많이 들어보셨죠? 백혈병, 뇌 및 중추신경계암, 비호지킨 림프종, 이 세 가지라고 합니다. 이 세 가지 소아암의 진단을 받게 되면요, 16번 암 진단비 1억 원, 특정암 진단담보 3천만 원, 다발성 소아암 진단담보 5천만 원, 1억 8천만 원 진단금으로 나옵니다. 자, 어떤 분들은 소아암에 대해서 암 진단담보 1억 원 해도 충분하지 않냐, 특정암 다발성 소아암 진단담보 굳이 필요 없다 라고 말씀하시는 분도 있으신데요, 여러분들 이 금액 합산해서 8천만 원 보장금액 지급받는데, 이 보험료를 계산해 보시면 1,527원이 나옵니다. 만약에 그럴 일은 절대 없어야 되겠지만, 이런 상황이 발생했을 때 보험료 1,527원 차이로 8천만 원을 덜 지급받는 상황이 발생한다고 하면 내가 가입한 태아보험이 큰 후회로 남을 수도 있습니다. 다음, 이 뇌심장 2대 진단비 어떻게 구성했는지 보여드리도록 하고요. 또 특별한 저희만의 설계 포인트가 있습니다. 뇌졸중 진단담보 2천만 원 구성했고요. 뇌혈관 질환 진단담보 또 2천만 원 구성을 했죠. 보통은 성인보험에서, 그리고 태아보험에서 이 뇌혈관 질환 진단비를 구성하면요, 뇌졸중 진단비는 굳이 특별한 일이 아니라고 하면 구성을 잘 안 합니다. 왜냐면 뇌혈관 질환 진단비 구성하면 뇌졸중도 보장을 받을 수가 있기 때문이죠. 그런데 태아보험은 다양한 요소를 고려해야 되는 상품이라고 말씀드렸었죠. 신생아 뇌출혈 진단을 받게 되면 뇌졸중 진단담보에서도 20% 지급되고, 뇌혈관 질환 진단담보에서도 20% 합산해서 800만 원 지급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다음, 허혈성 심장질환 진단담보 구성했는데, 자, 협심증이나 급성 심근경색증, 이런 심혈관 질환 진단 시에 보장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앞전에 제가 말씀드렸던 거 기억하시나요? 만기 설정 말씀드릴 때 어떤 분들이 이 30세 만기 태아보험 가입하고 나중에 우리 아이가 아프면 그 이후에 보험 가입 안 된다 라고 말씀을 하시는 분도 있다. 그런데 그거는 과거의 얘기다 라고 말씀드렸었는데, 지금 30세 만기 태아보험에서는 계약 전환 제도라는 게 있습니다. 이게 뭐냐면, 우리 아이들이 최초로 가입한 특약들, 이 성인 때까지 필요한 대부분의 특약들은요, 이 30세 만기 시점에 우리 아이가 그럴 리 없겠지만 이 병력사항 때문에 차후에 보험 가입이 제한된다 하면은 100세나 90세 만기로 전환을 할 수가 있고요. 경력 관계없이 전환이 가능합니다. 자, 이렇게 이 계약 전환 제도에 대해서 말씀드렸고요. 자, 다음 뇌성마비 진단 담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뇌성마비로 진단 확정된 경우 설정한 가입금액 2천만 원을 지급받게끔 설정을 했고요. 뇌성마비는 출생 전, 출생 시, 출생 후 뇌가 미성숙한 시기에 발생하는 뇌병변에 의해서 발생하는 운동기능 장애를 총칭한다고 합니다. 이 언어장애, 정신지체, 학습장애, 경련, 감각장애와 같은 증상이 동반하는 경우도 있다고 하고요. 중요한 거, 뇌성마비를 조기에 발견하고 치료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합니다. 저희 경험상 좀 말씀을 드리면, 이 뇌성마비 진단을 받고 이 맞벌이를 하시던 부모님들도 치료에 전념을 하기 위해서 외벌이로 전향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이 뇌성마비에 대해서는 이 진단 담보뿐만 아니라 후단에도 보장되는 항목들을 더 추가해서 구성을 했습니다. 제가 후단에 자세하게 설명을 드리도록 할게요. 우리 아이들 이제 어린이집에 가죠. 보험금 청구 문의를 하시는 우리 부모님들이 1년에 한 번쯤은 이 수족구에 대해서 보험금 청구 문의를 주실 때가 있습니다. 수족구 진단 담보, 우리 아이가 어린이집에서 수족구에 옮아왔는데 옆집 누구는 실손보험뿐만 아니라 진단비가 나오는 게 있다고 하던데 저도 그 지급 가능한가요? 이 수족구 진단담보에서 연간 1회 한도로 30만 원 지급을 받을 수가 있는데, 사실 보장금액 대비해서 이 보험료가 저렴하진 않습니다. 그래서 이 특약을 빼고 가입하시는 분들도 있으신데요, 크게 부담되지 않는다고 하면 이 특약은 나중에 추가는 불가합니다. 그런데 삭제는 가능하기 때문에 우선 구성해 두셨다가 나중에 필요도가 떨어진다고 하면 그때 삭제를 하시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다음, 태아보험에서 정말 중요한 특약입니다.
질병 입원 일당 항목 한번 보도록 할 텐데, 우리 아이가 아파서 입원을 하게 됐을 때 입원 일당에서 보장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실손보험에서 입원해도 다 보장되지 않나요? 이 특약이 왜 중요합니까? 지금부터 설명을 드리도록 할 텐데, 우선 보장 내용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의원, 병원, 종합병원, 상급 종합병원 1인실, 다인실 구분 없이 1일에서 30일까지는 만원 플러스 5만원, 6만원 지급이 되고요. 31일부터 180일까지는 이 특약에선 지급이 안 되고 이 특약에서 5만원 지급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우리 아이들 폐렴이나 아니면 원인불명의 고열, 수족구, 기타 질병으로 인해서 아가들이 입원을 할 수도 있는데요. 저희 경험상 좀 말씀드리면 저희 아이 둘도 여태까지 입원을 한 번도 해본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잔병 치레가 많은 아가들은 1년에 한두 번, 두세 번 이렇게 입원을 하곤 합니다. 그런데 어쩔 수 없이 병실이 없어서 혹은 간호를 위해서 1인실이나 특실에 입원하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가입한 실손보험에서는요, 기준 병실 차액의 50% 하루 10만원 한도로만 보장합니다. 만약에 1인실이 30만원이라고 하면 25만원에 50% 12만 5천원. 그런데 10만원 한도기 때문에 10만원만 보장하고 나머지는 우리 부모님께서 부담을 해야 되죠. 그런데 우리 아이가 그럴 일 없어야 되겠지만 잔병 치레가 많은 아가여서 1년에 한두 번, 두세 번 계속 입원한다고 하면 우리 부모님의 부담이 가중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질병 입원 일당 6만원 플러스 종합병원 1인실에 입원했다 4만원 추가 지급돼서 하루 10만원 지급받게끔 구성했고요. 상급 종합병원에서 입원했다 앞전에 10만원 플러스 20만원 합산해서 하루 30만원 지급받게끔 구성을 했습니다. 다음 질병 중환자실 입원 일당 담보 5만원 설정했는데요. 여러분도 혹시 니큐 들어보셨나요? 신생아 중환자실 이 니큐에 입원하게 됐을 때 우리 아이의 출산 이슈라든지 아니면 이룬둥이로 태어나서 니큐에 입원하게 됐을 때 하루 5만원, 앞전에 질병 입원 일당 6만원 중복 지급돼서 하루 11만원 지급받게끔 구성을 했습니다. 입원 일당은 이렇게 최대한으로 구성을 했고요. 다음 수술비 특약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아가들이 엄마 뱃속에서부터 가지고 태어난 선천적인 질병부터 그리고 우리 아가들에게 자주 발생하는 다발성 수술까지 보장받게끔 구성을 했고요. 첫 번째는 질병 수술담보 구성했습니다. 질병 수술담보는 수술비 특약 중에서 가장 보장하는 범위가 넓습니다. 면책상 보장하지 않는 사항 제외하고 모든 수술에 대해서 보장을 받을 수가 있죠. 그리고 엄마 뱃속에서부터 가지고 태어난 선천 이상 수술도 보장을 하고요. 다만 혀 유착증은 제외하고 선천 이상 수술에 대해서 보장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40만원 보장이 되고요. 만약에 선천성 비신생물성 모반으로 레이저 치료 받았다. 여기서 40만원 지급을 받을 수가 있고요. 탈장, 충수염, 편도절제술 모두 보장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다음 질병 1호종 수술담보, 아까 상해 1호종 수술담보 설명해드리면서 말씀드렸는데 수술 기법에 따라서 보장하고 5종으로 갈수록 보장하는 금액이 커진다. 특징은요, 선천 이상 수술도 질병 1호종 수술담보에서 보장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다발성 선천 이상 수술담보, 혀 유착증, 대설증, 기타 혁경, 선천성 비신생물성 모발, 부위계, 선천성 음낭수종, 피부의 기타 선천기형 10만원 수술비 지급이 되는데 이 비사는 30만원까지 지급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이 회사를 두 개를 비교해 보셔야 돼요. 왜냐면 이 비사의 경우에는 선천 이상 질병에 대해서 이 보장이 특화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두 개 회사 비교해 보셔야 되고 두 개 회사 설계한 비교 상담 다 가능하니까 문의 주시면 꼼꼼하게 상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앞전에 다발성 선천 이상 수술을 제외한 모든 선천 이상 수술, 구순혈이나 구개열, 토순, 심방심실 종격 결손, 다발성 선천 이상 수술을 제외한 모든 선천 이상 수술 200만원 지급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비사는 600만원까지 지급을 받을 수가 있기 때문에 꼭 두 개 회사 비교를 해보셔야겠죠. 다음, 이 태아보험에서 선천적인 심장 질환을 보장하는 특약 정말 중요합니다. 제가 번외로 좀 말씀드리면 이 부분 정말 중요해요. 선천적인 질병을 보장하는 태아 특약은요, 우리 산모님들 임신 주수가 22주 6일까지만 가입이 가능합니다. 23주가 되면요 가입이 불가하기 때문에 가입은 꼭 23주 이전에 준비하는 것을 추천을 드리고 있습니다. 아기 심장에 잡음 소리가 나서 초음파 검사를 해봤더니 심방심실 중격 결손으로 진단을 받고 추적 관찰하거나 아니면 수술을 하는 아가들을 볼 수가
수가 있습니다. 심방심실 중격 결손으로 수술 시에 수술 기법에 따라서 보장하는 어린이 개용심장 수술담보, 어린이 심장 시술담보 구성을 했고요. 8대장애 진단담보, 지체, 뇌병변, 시각, 청각, 언어, 지적, 자폐성, 정신장애까지 300만원 보장을 받을 수가 있고, 만약에 심한 장애라고 하면은 100만원 추가 지급돼서 400만원 보장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후천적인 장애뿐만 아니라 선천적인 장애도 보장을 받을 수가 있고요. 다음 선천장애출생담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장애출생담보의 특징은요, 수술을 하지 않아도 보장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심방심실 중격 결손, 대동맥 혈관의 선천기형 사경, 폐동맥판 및 삼천판의 선천기형, 대동맥판 및 승모판의 기형, 일종으로 30만원 지급이 되고요. 다지증, 구순혈 9개월, 뇌 기타 선천기형 2종으로 200만원 지급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사지의 감소 결손, 다운증후군 3종으로 1000만원 지급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B사의 경우에는요, 선천장애 출생담보 A사는 일종으로 30만원 지급하는 항목이 B사는 200만원 지급을 받을 수가 있기 때문에 꼭 여러분들 A사, B사 두 가지 회사 비교해보는 걸 추천해 드립니다. 저체중아 입원 일당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아이가 2.5kg 이하로 태어나서 3일 이상 인큐베이터 이용하면요, 3일째부터 5만원, 하루 5만원 지급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제가 모든 특약은 다 설명드리지 못했습니다. 주요 특약 위주로 설명을 도와드렸고요. 전체 설계안이 궁금하신 분들, 태아보험 비교 내용 궁금하신 분들은 위에 번호로 연락 주시거나 보험탈출구 카카오 채널 통해서 문의 주시면 꼼꼼하고 친절하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부분을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포털 사이트에 보험탈출 검색해 주시면요, 제가 7년간 인연을 맺은 우리 고객님들께서 감사하게도 이 후기를 많이 남겨주셨습니다. 이 사례는요, 구순혈로 인해서 수술 후에 보험금 청구를 저희가 도와드렸는데, 그런데 보험금 지급도 특약이 워낙 많다 보니까 이 2개의 특약에서 지급돼야 되는데 1개의 특약에서만 지급이 됐습니다. 아무래도 사람이 하는 일이다 보니까 실수가 있을 수가 있죠. 그래서 저희는 보험금 청구를 하고 항상 이렇게 검수를 해드리고 있는데요, 이 태아보험은 만약에 나한테 이런 상황이 발생한다고 하면 내가 약관 일일이 하나하나 검토해서 보험금 추가 지급 요청을 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들 타음폰보다는 책임 있는 관리가 훨씬 더 중요합니다. 그리고 저희 보험탈출구 설계하는요, 누구보다 잘 알고 있는 사람이 저입니다. 그래서 나중에 보험금 지급에 문제가 있을 때도 약관상 어디서 보험금이 지급되는 게 맞는지 정확하게 안내드리고 관리해드릴 수 있는 사람은 저희예요. 그래서 설계안 받아보시고 책임 있는 관리까지 필요하시다면 더더욱 저희에게 문의 주시면 꼼꼼하게 안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산모님들, 예비 아버님들께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도움 되셨다면 좋아요 눌러주시고 우리 아가 건강하게 출산하시길 진심으로 기원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본 광고는 심의 기준을 준수하였으며 유효기간은 심의일로부터 1년입니다.